네, 안녕하세요. 퍼즐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스택스가 해킹당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스택스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트를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올랐잖아. 네, 그렇죠.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나서 아마 계속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중심선까지 갔다가 갈지, 아니면 중심선 뚫고 다시 떨어질지, 이거를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스택스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히 얘기하면 스택스가 해킹당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관련해서 얘기 좀 해줄래? 일단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 딥서치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를 했고요. 정확히는 지금 스택스가 해킹이 당한 게 아니라 스택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알렉스라는 코인이 이제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해킹 당한 게 25년 6월 6일 이때 83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자산이 해킹으로 탈취가 됐고, 사실 이번 사건이 지금 조금 대두가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이번에 해킹을 당했다 뿐만이 아니라 작년 5월, 그러니까 정확히 1년쯤 전에도 같은 프로토콜에서 430만 달러 정도 해킹이 발생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조명이 되는 감이 없지 않고요. 해킹 당한 놈이 또 당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조금 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스택스가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렉스가 해킹 당한 거고요. 지난번에 430만 달러, 이번에는 뭐 830만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24년에는 1370만 개의 스택스, 그리고 나머지 알렉스 쪽에서 디파이로 묶여있는 BTC 그 정도가 탈취가 됐던 거고, 이번에 탈취됐던 거는 이제 스택스는 840만 개. 사실 작년 해킹보다는 스택스 자체는 조금 덜 해킹을 당한 게 맞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기타적으로 뭐 다른 스테이킹된 BTC라던가 아니면 서클 뭐 이런 게 조금 더 해킹을 많이 당해가지고 해킹 규모는 더 크게 나온 거고요. 이제 해킹을 당한 타임라인이 5월에 해킹을 당하고 조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자산 동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이제 해킹 당한 거는 지금 아직 해킹 당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정도만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진행 추이는 아직 더 팔로우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일단 해킹 당한 물량이 그 전체 스택스 물량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0만 스택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스택스의 총 공급 물량을 보시면 1.52 빌리언이거든요. 해킹 당한 물량이 아까 보신 것처럼 840만이니까 8.4 밀리언이거든요. 네, 0.5% 정도 물량이 해킹이 당한 적진 거거든요. 않네. 네. 전체 공급량 대비 0.5% 정도의 물량이 해킹을 당한 거니까. 적진 않고. 그렇다고 막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개수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이게 전체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폭락이 된다 이 정도의 개수는 또 아니긴 하죠. 그래도 저 정도면 꽤 많은 거야 사실. 이더리움의 0.5% 전체 물량의 0.5%가 막 시장에 풀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잖아.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뭐 그러면 풀린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물량이라서 이 정도면은 사실 많은 물량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럼 스택스가 위기냐? 라고 하면은 알렉스가 스택스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택스 위에서 디파이 프로토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시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알렉스가 스택스 전체 생태계에서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64% 정도, 이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알렉스가 그 스택스 위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TVL, 그러니까 그 뒤에 활용도로 따졌을 때는 약 12% 정도, 이 정도의 지금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택스 위에서 올라가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꽤나 큰 프로젝트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스택스를 제외하면은 그 스택스 생태계 내에서는 제일 큰 코인인 건 맞으니까요. 뭐 알렉스의 신뢰도가 곧 스택스의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알렉스가 신뢰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용이 많이 줄어든다면은 스택스 자체의 활용도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네, 그냥 스택스가 해킹됐다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스택스가 망했다 까진 아니고, 네,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냐 까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잇는 사건이었으나 스택스가 망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확대 해석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거래소 하나 해킹당한 거랑 제 생각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코인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뭐 비트코인이 어쨌든 시총률을 많이 차지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뭐 거래소 하나, 큰 거래소 하나가 해킹을 당했다. 네. 뭐 근데 이제 해킹된 뭐 물량이 어쨌든 꽤 되고, 네. 근데 어쨌든 거래소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솔라나 FTX 이슈 터졌을 때 그때 솔라나가 떨어졌던 거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뭐 바이빗 해킹당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스택스 입장에서는 악재죠. 스택스를 제외한 제일 큰 프로젝트가 망해가게 생겼으니. 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해킹당한 걸 어떤 식으로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올라가는 프로젝트가 없어질수록 스택스 입장에서 좋지 않다. 네. 라는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스택스 자체가 일단 비트코인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택스 위에서 얼마나 돌아가느냐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다 팔고 도망쳐까지일까? 그 정도는 아니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차트를 일단 보면은, 차트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상승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어떤 알트코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ABC가 거의 확정적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퍼즈각도선도 뚫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스택스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올라간 거 한 4월부터 올라간 걸 따졌을 때 이제 1, 2, 3, 4, 5 정도가 거의 깔끔하게 L력 파동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저점만 갱신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점만 갱신하지 않으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저점만 갱신하지 않으면 상승 기대치가 좀 꽤 있다. 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지금 팔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네. 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스택스에 대해서 상승 기대치가 높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나 김프로가 갖고 있는 스택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맞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그 스택스에 몰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어떤 코인을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트이더, 솔라나, 리플 이런 거 위주로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 비중이 일단 높고 나서의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냅둘 생각이에요. 네. 저도 이제 스택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냥 냅둘 생각이에요. 어차피 비트코인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완전히 박살났냐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네. 저점을 갱신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어떤 알트코인이 만족할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서 빠져나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할 때도 어떤 기간 동안에 사면 좋겠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사면 좋겠다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적립식으로 사셔도 아마 꽤 마이너스이긴 할 것 같아요.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느 구간에서부터 샀냐에 또 다른 거. 그래서 25년도부터 만약에 샀다라고 치면, 네. 그러면 적립식으로 하면, 이거 제가 지표 개발한 거거든요. 적립식 원래 하는 지표 있었는데 약간 오류가 떠서, 그 주봉으로 보면 좀 안 되고 그런 게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적용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전 적용되게끔 제가 바꿔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립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됩니다. 네. 올해 했다면, 올해 초반에 뭐 한두 달 정도만 했다면 사실 마이너스는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마이너스 12%보다 더 커요. 하락 마이너스가 더 큰데, 어쨌든 막 휘청할 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큰 수익은 어쨌든 비트이더, 솔라나, 리플 뭐 이런 걸로 어쨌든 가져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알파를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
넌 어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댓글들 보시면은 제 관점 바뀌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저는 2년 전부터 관점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저점을 따로 갱신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미 1, 2, 3, 4, 5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나고 이거 1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건데 저점 안 깨졌죠. 1파 저점만 안 깨지면 사실 그냥 관점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ABC가 너무 이상하거나 뭐 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ABC도 깔끔하게 다 잘 끝났고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도 끝났고 뭐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본다고 해도 아까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건 하는 거긴 한데 저는 거기에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ABC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추세선까지 뭐 확실하게 뚫어주면 단기적으로도 하락 다 끝나고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왜 이 코인을 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저랑 김프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뭐 이런 게 많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약간 특출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023년도부터 4년도까지 해가지고 엘리어포동 한 번은 너무나 깔끔하게 겪었고 그렇죠. 네, 차트가 잘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0이랑 1로 삼아가지고 한 번 더 겪으면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요런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네. 네. 그리고 이런 하락에 부담될 정도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좀 그런 상태예요. 뭐 항상 앞으로도 매매를 하시겠지만 왜 들어갔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들거나 이러면은 이런 걸 구분 짓는 기준은 명확해요. 내가 산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손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산 이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기준이 뭐 이런 거에도 괜찮아요. 퍼즈가 산다고 했으니까 산다. 이런 기준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해서 본인이 왜 샀는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내가 이 살 때 왜 샀는지. 네. 요거를,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사라졌는지 그대로 유지인지, 요걸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저희도 많이 하고, 많이 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끝. 네.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뭐 뭔 일 생기면 긴급 라이브를 킬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내일 영상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볼린저 밴드 아니라서 그냥 횡보로 봐야 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상 뭐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